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키스인사이트의 박시연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음식은 심심한 듯 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양념을 많이 넣지 않는 대신 오로지 장맛으로 음식에 간을 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토종 장맛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1950년 벌어진 6.25 전쟁. 우리는 53년 휴전협정 이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2010년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늘 통일 발자국에서 그날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맛. 떡볶이, 불고기와 된장찌개 등 대부분의 한식에는 장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의 장맛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북한 된장 맛 한번 보실래요? 최근 남한 장 제조업체에 북한 전통 장맛이 전달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과연 북한의 장과 남한의 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 혹시 안영자 요리사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북한 요리 연구가 안영자 씨입니다. 안영자 씨는 한 케이블 방송 출연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낯이 익은 분이죠. 안영자 씨가 만드는 북한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한 전통장 제조업체에서 기술 전수를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양념으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맛을 좀 제대로 내서야 그 요리가 제대로 맛이 나잖아요. 특별하게 뭐 우리가 조미료를 쓰는 것보다 고유한 그 맛이가 그냥 살 수 있다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술을 전수해주게 됐죠. 자, 내가 한 된장을 구경시켜 드리겠어요. 봐요, 이거 간장하고 된장. 예. 북한 요리사 출신인 안영자 씨가 남한에서 처음 한 것은 남한의 장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의 장이 북한 음식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낀 후부턴 직접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균이 이 뭐든 살리는 게 좀 달라요. 여기는 좀 그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해서 고추장 매주, 된장 매주 한 번에 다 하는데 우리 북한은 고추장 매주가 다르고 된장의 매주가 다르고 간장의 매주가 달라요. 북한의 전통장은 콩의 단백질이 가장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매주에 흰색과 노란색 곰팡이만을 배양하는데요. 특히 된장, 간장, 고추장 각각의 특징적인 맛을 살리기 위해 모양도 크기도 다른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남한의 된장하고 고추장을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맛 비교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해봅시다. 안영자 씨의 미각을 확인해 볼까요? 연한 황토색의 남한 된장과 달리 안영자 씨의 된장은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눈을 감은 채 기다리는 안영자 씨. 오직 입맛으로 두 가지 된장 맛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한의 된장을 먹어봤습니다. 먹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는 안영자 씨. 아, 이거는 미연이 맛. 이거 미연이었어. 두 번째는 안영자 씨의 된장인데요.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 깊은 맛과 간장 맛도 나고 아주 깊은데 이거는 얕으면서 조미료의 맛. 이거는 제가 만든 된장이고 이건 시중에 만든 된장. 오랜 시간도 필요 없이 맛을 보자마자 정답을 맞춥니다. 색깔도 향기도 비슷한 고추장은 어떨까요? 안영자 씨의 고추장은 광택이 없고 질감이 투박한 것이 특징인데요. 된장과는 다르게
천천히 맛을 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맞아. 이번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입니다. 아, 이건 아니고. 첫 번째 먹었던 거.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그 장을 직접 담가서 다 요리를 하죠. 요리하는 사람들이. 요리하는 사람이 제 일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의 양념이에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때 일장에는 꼭 그걸 먼저 배워줘요. 지금처럼 안영자 씨가 북한 음식의 진면목을 알리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는데요. 사람들은 북한 음식이라면 냉면이요, 만두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벗어나서 북한도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내놓기 아주 좀 사람들이 적응하기 조금 길어요, 좀 날짜가.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것 역시 북한 음식을 알리고 싶은 욕심에서였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영자 씨는 북한 음식의 다양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다 100세 세대잖아요. 우리 북한 김치는 좀 샐러드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연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서구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좀 김치를 좀 어떻게 제대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전통 장맛과 재료 본연의 맛으로 미각을 즐겁게 하는 북한 음식. 북한 음식의 참맛을 알리고자 하는 안영자 씨의 아름다운 도전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한 그 다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의 전투에서 죽고 마는데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어머니를 그리며 산화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비극은 이제 끝난 걸까요?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맺은 지 57년 후, 어두운 밤바다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날은 2010년 3월 26일. 해경은 서해에 있는 배 한 척으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는데요. 배에 물이 샌다는 것. 발신지는 천안함.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제22 초계함전대 소속인 초계함입니다.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전투 상황실에서 레이더 당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배가 우연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모든 격실의 문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 기물들을 밟고 그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전투 배치 위치인 전투 상황실로
이동하고자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후에 나오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고 밖으로 나와서 함대와 연락을 하면서 구조를 지원을 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두 동강이 난 1200톤급 초계함. 선체는 깊고 어두운 바다로 가라앉고 맙니다. 당시 천안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은 모두 104명. 이 중 58명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됐습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잊고 있던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는데요.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 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953년 끝이 난 줄 알았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진 청춘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으로 장남인 이용상 하사를 잃은 이인옥 씨. 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하고 사망자의 명단에 딱 거기 보니까 사망자 명단에 저희 아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사람 막 쓰러지고 막 거기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전체 다 그냥 막 오열하고 막 이제 푸른 바다를 좋아했던 아들.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있었고 주변에서는 바다의 사나이라고 불렀다는데요. 2008년 4월에 해군에 입대해 갑판병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함장상까지 받았지만 전역을 꼭 한 달 앞두고 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천안함 상존하에 있던 지금 54명하고 지금 전선 46명이 고스란히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아들도 여기 어디에 있지 않나, 갑판병이라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살아있었다면 30이 되었을 아들. 집 구석구석에 있는 아들의 흔적은 23이었던 7년 전 그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믿고 북한이 뭐 믿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이런 천안함 사건 같은 것도 안 일어나지 않고. 1950년 같은 피를 나눈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했던 우리. 지금도 그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67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